네, 몸무게는 내리고 주가는 올리고. 혹시 네 분 중에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다이어트? 인생이 다이어트 아닙니까? 인생이 매일 다이어트를 한다. 왜요? 그죠. 태보고수도 살을 빼고 뭐 그런 스트레스가 있나요?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요? 원래 되게 좀 잘 찌는 스타일이에요? 그거까지는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뭐 아침 저녁으로 항상 카메라에 얼굴을 비추다 보니 방송인으로서 좀만 이제 살이 붙으면은 살쪘다 하시고 뭐 이러시니까. 맞아요. 이게 살찌고 빠지는 게 사실 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먹으면 찌고 덜 먹으면 빠지고. 안 먹으면 돼요. 너무 간단한데.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젊어서. 김장렬 교수님이 네네. 많이 안 드시잖아요. 많이 안 먹는데 네. 나이가 들면 살이 찌거든요. 그렇죠. 젊을 때는 별로 안 찌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 테이블 고수는 제가 봤을 때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인데 이게 방송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몰아서 먹어서 살이 찌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살 거의 안 쪘고요. 김대중 고수님은 어떻게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이 빠지는 것은 네. 건강에 안 좋은 신호라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정상에서 좀 마이너스 되면 안 좋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살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일부러 건강 때문에 유지한다. 살짝 복부 쪽에서 살짝 빼시는 것도 건강에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다이어트를 사실 지금 한 20년 넘게 매일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으로만 하는 다이어터 알고 계시죠? 사실 최근에도 한 2kg가 빠졌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막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살 빠지니까 늙어 보인다고. 상처 많이 받습니다. 외모에 관련한 이야기는 여러분 좀 지양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도 사담 길어졌습니다. 미국 시장 쪽에서도 그렇고 유럽 시장 쪽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밤사이에는 노보노디스크 뭐 만병통치약으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당뇨병 치료제인데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이거 보니까 신장 관련한 그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관련한 기업들, 일라일리도 그렇고 노보노디스크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어제 미국에서 나왔던 뉴스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장에 대해서 이걸 좀 적응증을 좀 확대하고자 뭐 테스트를 하고 있었고 그게 아주 성공적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강한 반등,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네. 최근에 어찌 보면은 이제 노보노디스크 혹은 뭐 일라릴리 같은 이런 다이어트 약물 업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약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많은 상황이고 처음에 나왔던 것도 어찌 보면은 당뇨병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로 나온 거고요. 그 상황에서 당뇨병과 지금 좀 유사하게 있는 심장과 신장에 대해 가지고 적응증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지금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 나온 이 물질에 대해서 시장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한 가지 문제점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의학업계에서 이제 우리 의학계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요 약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서 포만감을 장시간 지속하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는 그 물질을 약간 변형해가지고 몸속에서 그 농도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먹는 걸 조절하게 해주고 욕구를 조절하게 해주는 건데 이러다 보니 다른 소화기관에 대한 부작용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좀 리스크로 남아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을 빼주고 신장에 대해서 특히 어제 또 반응이 나온 게 어디냐 그러면은 이 신장에 대해서 이 신장 보호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투석 관련된 업체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노이즈가 됐든 아니면은 뭔가 데이터가 됐든 간에 앞으로의 기대감에 대해서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 반대되는 기업은 그냥 무조건 세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투자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뭔가 이제 좀 대세적인 상승 그리고 이러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매출 증가는 향후 뭐 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보다는 좀 이슈로 인한 종목별 플레이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오덴픽 같은 경우는 당뇨병, 다이어트 여기에 이제 신장 보호 효과까지 입증이 됐다. 김대중 교수님, 이거 긍정적 이슈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까지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약 업종에 대한 투자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요? 네. 해봤죠. 제약 업종 특성이 있습니다. 네. 제약 업종은 한번 분위기가 잡히게 되면 최소 1년, 길게는 2년까지 동반해서 움직이는 주가의 습성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약 업종 같은 경우 유한양 기점으로 해서 2달 전에서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제약업종 내에서는 5대 제약사 중심으로 해서 투자 관점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녹십자, 광동제약 이게 우리나라 5대 대표적인 제약
업종의 종목들입니다. 각각 이들 종목들이 그 재료를 가지고 있죠. 유한양은 폐암 치료제,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건 비만, 그리고 종근당 같은 건 당뇨 관련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2달 연속에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상태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 기업 가치적 측면에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가치를 보이고 있느냐. 그럼 우리가 통상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PBR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 분석을 많이 합니다. 네. 제약업종이 이 성장 섹터에 있는 제약업종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PBR이 0.5 수준입니다. 오, 굉장한 저평가이죠. 그러네요. 제약업종 특성을 앞에 잠깐 말씀드렸을 때 1년이나 2년 정도의 연속성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는 말씀드렸죠. 반면에 제약업종이 안 움직일 때는 네. 3년에서 5년 정도 횡보하는 형태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오, 행복한 시간은 좀 짧고 악몽 같은 시간이 더 기네요. 짧고 굵게 상승의 여지가 나타나죠. 연속해서.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해서 네. 주가 저평가,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에 더해서 현재 제약 업종에 대한 그 흐름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연속성을 가진 테마의 흐름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업종의 전반의 흐름의 주가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네. 좀 더 가격의 진행이 나타날 수 있다. 앞에 말씀드린 유한양행, 그다음 한미약품, 종근당의 주가를 보시면 신고가형에서 그러니까요. 많이 가격들이 올랐어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용히 올라왔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판단을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제약업종 기존의 성장 섹터에서 시장의 흐름들이 로봇으로 갔다가 몇 군데 거쳐서 제약업종으로 지금 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재료들이 계속 부각될 겁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김대중 교수님이 언급해 주신 종목은 확실하게 실체가 있고 관련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제약바이오주들 보면은 사실 말씀해 주셨던 좀 굵직한 종목도 있지만 중소형주나 다른 좀 개별적인 그러니까 밤사이 미국의 이런 제약바이오 훈풍을 받는 기업들도 약간 또 테마성으로 오르는 경향도 있거든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염정 교수님?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최근에 사실은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당뇨 그리고 네. 그 관련된 비만 관련된 이슈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네. 또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좀 일상에 진입한 종목들도 다 같이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 다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일제히 뭐 다 같이 나도 이제 비만 치료제 들어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다소 좀 조심하셔야 된다. 실적 관련해서도 사실은 지금 뭐 적자 기업인 종목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관련해서는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뭐 당뇨 관련된 종목들 대형주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시장은 다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미약품은 일단 0.4% 상승 나타나고 있고요. 관련해서 당뇨 치료제 관련된 종목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3%대 상승 나타나고 있고 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임상 일상을 좀 진행한다라는 뭐 비만 치료 관련된 이슈로 오늘 1% 상승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오늘은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다시 한번 좀 반등장이기 때문에 다른 섹터보다는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좀 강하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던 가운데 겹치는 종목이 있어서 네. 한미약품 이 종목에 대해서 자꾸만 더 눈이 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더불어서 우리 또 김장려 교수님께서는 네네. 대형주도 대형주지만 좀 모멘텀이 있는 다른 좀 끼가 있는 종목 뭐 없을까요? 제가 한 3가지 종목들을 예전에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 네. 2개 종목은 다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올바이오파마는 조종시 기회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자가면역 질환제 자가면역 치료제 그거에 대한 포텐셜이 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조종시 미국의 이뮤노반트를 같이 견주면서 본다면은 많이 올랐네요, 아직 진짜. 기회가 더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네.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늦게 들어온 가장 작은 종목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퓨처캠이라고 전립선 치료제 진단제 하는 회사가 있어요. 중요한 네, 근데 이게 거네요. 관련돼서 뭐 중국이랄까 기타 그 협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저께 많이 빠졌죠. 네. 11월 한 중순 이후에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어제 많이 말씀을- 빠졌던 이유는 뭐 악재가 있었던 거예요?
뭐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이유는 근데, 있겠죠. 이게 그러네요. 많이 올랐던 게 또 반대로 악재가 네, 됐네요. 네, 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는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두 가지 종목을 좀 유의 있게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아까 한미약품이나 이런 거는 네. 캡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한번 가면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IT 너저분한 거보다는 너저분한 IT는 빼고 핵심 빼고 나머지 쪽으로는 네. 약간 포트 차원에서 다양하는 게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너저분한 IT라고 하셔서 잠시 후에 좀 IT 얘기하는데 어떤 게 또 너저분한지 보도록 하겠고 김정열 교수 얘기 하나 더 네, 네. 붙이면 제가 앞서 제약 업종에 대한 흐름과 이제 과거의 패턴을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제약과 바이오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지금 말씀하셨던 건 제약 쪽인 것인 그렇죠. 거죠. 당연하게 제약의 흐름이고요. 제약주가 그럼 왜 움직이냐 여러 내용들이 있겠지만 제약이 없어서? 아니면 뭔가 주가에 제약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예, 있겠죠. 예. 최근 3개년 동안의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 유일하게 최근 3년 연속에서 실적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 제약업종입니다. 올해까지 포함한 4년 연속이겠죠. 네. 실적을 기반으로 한 주가 상승이 원동력이죠. 여기에 이제 재료 가치가 포함돼서 실적. 움직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투자자 여러분께 조심해야 할 것들은 제약 바이오를 함께 동일한 업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은 제약입니다. 특히 제약이 움직이고 나서 시차를 두고 바이오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를 함께 생각하는 것보다 네. 단순한 제약사, 실적이 기반된 네. 이러한 종목들로 세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교과서처럼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특히나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할 때는 실적이 담보가 된 그런 기업들을 보세요라는 이야기 하는데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또 정말 잘 올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이버거스는 최근에 또 시장에서 좀 이렇게 줍줍할 때 제약바이오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뭐 고수님들께서 다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종목이 어찌 보면 한미약품입니다. 맞아요.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GLP-1이라고 하는 이 약물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결국 제약도 바이오도 한국에서는 생산 말 그대로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일상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적어도 5년, 길면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쵸. 지금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미 상용화가 된 제품, 한국에서 판매가 되는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기술 격차가 10년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고금리 시대입니다. 돈이 없는 기업,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많이 힘들 수 있다라는 점. 만에 하나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타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하시면서 숫자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보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숫자 보이는 기업은 저희가 앞서서도 잘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기업들의 추이 계속해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 좀 많이 나눈 것 같아서 제약 쪽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장 고수의 한 주 전략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대중 고수, 김장렬 고수는 한올바이오파마도 앞서서 퓨처캐 말씀해 주셨고요. 김대중 고수 3년 연속 호실적은 제약업종이 유일하다. 그리고 염정 고수는 개별 기업의 이슈 체크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정리해 주셨죠. 테이버 고수는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다이어트 약은 만병통치약인가? 이런 재미있는 또 한 주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장 탑5 이어서 4위 주제를 만나볼 텐데요. 4위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